네, 반갑습니다. 동농커리 팟캐스트 2탄은 바로 르브론 vs 듀란트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도 좀 있었어요. 르브론 듀란트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트리플 더블 하지 않았나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어쨌든 르브론과 듀란트, 사실상 제 생각에 커리보다는 뭔가 이 매치업 포지션도 얼추 맞고 좀 더 비교군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커리는 좀 더 뮤탈리스크 같은 그런 네. 짤짤이 느낌이라면 약간 르브론 듀란트류가 좀 약간 이런 대형 유닛 이런 좀 뭐 배틀크루저 캐리어 느낌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스타일기가 나와서 네. 하는 말인데 딱 그거죠. 르브론 듀란트는 이 시대의 임요한 홍진호였어요. 네. 르브론이 임요한, 듀란트가 홍진호.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르브론은 항상 그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1인자로 평가받았고 듀란트는 좀 그거에 밀려서 2인자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난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듀란트 좋아했거든요. 좋아한 거 맞죠? 네, 듀란트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도 찐 르브론 팬이다. 네, 그렇죠. 자, 오늘 그럼 주제를 하나씩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선수가 된다면 르브론의 몸으로 뛸 것인지 듀란트의 몸으로 뛸 것인지, 이 첫 번째 문제인데 네, 저부터 말하면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절대 르브론, 그러니까 안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리와 다른 선수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고 르브론을 싫어하는 게 아닌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수가 된다면 듀란트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들 알다시피 현 시대 최고 득점 기계고 스코어러죠.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외형적으로는 좀 난민간지가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그렇게 막 멋있는 체형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할 줄 아는 스킬이 너무 많아요. 네, 풀업부터 돌파, 뭐 덩크, 정말 하고 싶은 기술들 다 쓰잖아요. 더군 키도 크고. 네, 반면에 좀 약간 르브론은 좀 멋있는 동작을 해도 좀 약간 조금 투박한 느낌? 예,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조금 투박한 느낌이 좀 있어서 선수가 된다면 저는 듀란트가 돼서 그냥 양악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논점이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냐가 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그 선수의 몸으로 뛸 거냐,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쟁점이 되면은 이거는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수의 그 인생 그 자체를 살 거냐라는 게 그거라면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당장 플레이를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네 가서 뛰거나 할 때 르브론을 막 다 때려 부시고 르땅 그렇게 죄송합니다. 릅싸움 용성. 야, 그렇게 농구를 해서 씹어 먹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흐느적 거리더라도 좀 이렇게 기술로 좀 이렇게 할 것이냐. 전 그러면 전 르브론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동네 농구로 이제 예시를 들어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르브론이 더 갑자기 확 기울었는데 사실 그 전에 떠나서 선수 자체가 되는 것으로 논점을 해도 저는 르브론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은 커리어가 있고, 커리어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솔직히 뭐 농구를 떠나서 행보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하면서 되게 뭐 듀란트도 돈이 많겠지만 르브론은 또 그거 외적으로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NBA 플레이어이면서 되게 전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또 제가 르브론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갑자기 동네로 와가지고 어떤 선수의 플레이 유형으로 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당연히 르브론이다. 듀란트 물론 슛 말도 안 돼요. 2점 슛, 뭐 3점 슛 안 가리고 다 써요. 그리고 못 막아요. 근데 더 동네로 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거는 르브론의 플레이예요. 딱 제가 르브론의 플레이를 하고 막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덩크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제가 픽업 게임 왔을 때 저 사람 또 왔다 이러고 근데 듀란트 플레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살짝은 좀 그 듀란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태가 안 나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그렇게 슈퍼스타 치고는 태가 또 안 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평가 절하할 수 있어요.
저거 우연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르브론 플레이는 뭐 누가 봐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링이 머리가 링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어떻게 안 해요. 링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선수가 된다면 뭐 선수 외적인 삶도 르브론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고 뭐 동네에서 플레이하더라도 르브론처럼 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오래 뛰니까. 그쵸. 네, 듀란트는 지금 훌륭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큰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듀란트가 정말 운도 좋았고 잘 재활했기 때문이지 그런 부상이 있으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 자체로만 보면 저 당연히 르브론일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알파메일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예, 듀란트는 그 주중 계정이라고 좀 약간 좀 찌질한 짓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런 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저는 듀란트보다는 르브론이지만 플레이로 한다. 내가 이제 몸이 돼서 막 하면은 약간 제가 캐리어인 느낌이고 배트골 좀 이렇게 땅땅한 게 그냥 완전 그런 느낌이 르브론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내가 감독이라면 선수를 쓸 때 누구를 선택할까? 예를 들면 드래프트 1픽 지명권이 있는데 그 선수들 후보군 중에 이제 르브론 듀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건지. 네, 이번 먼저. 저는 이건 듀란트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르브론 팬이고 르브론의 플레이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재다능함이에요. 육각형 플레이어란 거잖아요. 뭐든지 잘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도 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육각형 플레이어란 뜻인데 그게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떤 특출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육각형 플레이어라는 거는 모든 걸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특출난 건 또 없다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근데 르브론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을 하고 성공을 했냐? 저번 화 때 얘기했던 피지컬. 네, 말도 안 돼요. 인간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의 단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스킬의 투박함.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말 그대로 진짜 NBA급 선수가 됐지만 원래 점프 없었잖아요. 슛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완전 1황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그 피지컬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짤 수는 있지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듀란트 같은 선수의 플레이어들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스코어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에 갖다 놔도 그냥 듀란트 본인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르브론은 좀 얘기가 달라요. 어떤 팀에 있을 때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팀에 있을 때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물론 그거를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 본인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애미 때도 르브론의 그 다재다능함이 있지만 어떤 특출난 점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과 엄청난 포지션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르브론이 약한 슛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장점이 있던 보시가 3점 슈터로 나갔고, 네. 그리고 웨이드도 어떻게 보면 온볼 플레이어에서 내가 드리블해서 돌파하는 걸 잘했는데 르브론이 온볼 플레이어다 보니까 거의 컷인을 많이 하고 이런 선수로 많이 또 변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으로 쓸 때는 선수 조합할 때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듀란트는 그냥 어떤 팀에 껴놔든 그냥 1인분만 해주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냥 막 쓰기 좋은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듀란트를 좀 고른 것 같고 그리고 르브론 안 고른 이유 제 그 밥줄이 언제 끊길지 몰라요. 네, 저 르브론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르브론 감독이면 밥줄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듀란트가 차라리 그냥 트위터로 뒤에서 욕하는 게 밥줄 잘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에 저도 이제 바로 답변하면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감독으로서 르브론을 쓰면은 약간 하극상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내가 감독인데 약간 르브론이 감독 위에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실제로도 아마 뭐 알게 모르게 그랬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해요. 왜냐면 이전 감독들이 다 대부분이 다 사임을 했고 바뀌었고 한 걸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듀란트를 고르겠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오히려 그 다재다능함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르브론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얘기가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롤로 치면은 이 라인전 너 원딜 너 정글 이게 딱 뭐 미드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조합하고 르브론한테 남는 거 라인 너 아무거나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듀란트를 부르고 싶고 어렵다 이거. 이게 롤로 따지면은 그런 거죠. 르브론은 나 아무 라인이나 감 이거 나 탑도 하고 정글도 하고 뭐 미드도 하고 원딜 서포 다 해. 근데 당연히 다 천상계긴 하지만 그 능력치가 다 다이아인 거야. 어떻게 보면 다이아 그랜드마스터 이런 정도인데, 예를 들면 듀란트 같은 경우는 원딜은 챌린저인데 다른 라인 가면은 이제 뭐 플래티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를 찾는 거지 뭐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더 감독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들이 뛰는 무대가 NBA이고 하니까. 그러면 전 이 답변을 듀란트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은 팀 동료라면, 예를 들면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팀에 듀란트가 있어, 우리 팀에 르브론이 있어. 내가 같은 팀을, 예를 들면 둘 다 웨스트브룩이 됐었잖아요. 같은 팀이었잖아요. 내가 웨스트브룩이었다면 누구랑 뛰었을 때 더 행복했을까? 자, 이거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르브론 가겠습니다. 네, 이게 골스에서 그 어찌됐건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제 불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분위기 좋은 상황에 공 내놔, 공 가져와, 막 이렇게 그린이랑도 싸우고 너 없을 때 우리 우승했어, 막 이렇게 찌질하게 하다 결국 나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듀란트랑 같이 뛰면 이거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약간 킥 같은 질문. 그 그린의 그 질문 있잖아요. 그 발언. 너 없이도 우리 우승했다. 너 사치품이다. 그 발언. 객기 아닌가요,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한 것 같고, 여자친구랑 싸우는데 안 해도 될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안 해도 될 말,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솔직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듀란트 없을 때 우승한 건 맞아요. 근데 듀란트가 있어서 훨씬 쉽게 우승을 했어요. 네, 절대로 그건 듀란트의 공을 완전 없다고 할 수 없고, 솔직히 뭐 버스 탄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없어서 우승을 못한 것도 아니고 있어서 있으나 없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듀란트 그 가치가 저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골스에 와서 그 수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럼요. 리바운드, 블락 뭐 이런 거 뒷선에서 수비해주면서 그런 다른 면도 보았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데로 새긴 하는데 어쨌든 얘기를 했네요. 방금 얘기한 게, 제가 듀란트랑 뛰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랑 뭔가 하는 그런 여자친구랑 뛰는 느낌. 약간 막 예민하고 약간 막 이거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계속 뛰는 느낌, 막 분위기 살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막. 근데 약간 좀 그래도 르브론은 모르겠어요. 실제 성격 보시면 좀 이렇게 단순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막 딱 느낌 자체가 약간 돌쇠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래요. 맞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차이가 확 크다고 생각을 해요. 르브론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듀란트는 약간 그 리더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위치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같이 뛴다, 그리고 제가 리더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르브론을 같이 뛰고 싶은 선수로 뽑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모습들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을 르브론이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선수의 입장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수의 입장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너무 반반이에요. 왜냐, 듀란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예민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플레이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 동작을 넣으면 나와요, 확실하게 뭔가. 르브론은
물론 엄청난 선수긴 하지만 의외로 플레이들을 보다 보면은 좀 띠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릅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건 맞는데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좀 팀원들한테 미루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뛰다가 내가 이 르브론의 그 모든 그 책임감이 담긴 그 패스를 받아서 내가 처리를 못하면 내가 모든 욕을 다 뒤집었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 버블 파이널 때 데니 그린 슛 한 번 잘못 날렸다가 완전 그때 매장당할 뻔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반반인데 그래도 저도 이건 르브론의 편을 들고 싶은 게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NBA 선수들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니까 어떤 일정 장면들만 보고 뭐 대충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디안젤로 러셀이 되게 감이 좋았던 날 그 쇼츠가 있잖아요. 쇼츠를 봤는데 이제 디러셀이 슛감이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완전 핫핸드인데 좀 속이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네. 또 쏴도 되나? 내가 이거 또 쏴도 되나? 우리 팀에 르브론 갈매기가 있는데 근데 르브론이 이제 야 너 시간대다 이러고 주잖아. 다시 패스. 야 왜 나한테 주냐 이거 지금 네 시간대인데 다시 줘. 이런 장면은 진짜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팀원이라면 진짜 와 내가 확실히 믿음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또 이거는 저도 르브론을 고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무서운 게 있어요. 듀란트는 갈등이 생기면 걔가 떠나요. 네. 근데 르브론이랑 제가 싸우잖아요. 출근을 했는데 락커에 제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내 락커 어디 갔지? 이랬는데 너 오늘 트레이드 됐어. 전화로 통보받는 그 엔딩이 뭔가 떠올라서 그래서 반반이었는데 일면만 보자면 저 르브론이 좋다. 아니 되게 웃긴 게 답은 르브론이 좋다고 했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은 왜 안 좋은 거? 아니 저 르브론 좋아하는데 왜냐면 르브론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의 행보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물론 르브론이 영광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추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 모든 면면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럴 땐 뭔가 이런 면이 나올 것 같고 이럴 땐 이런 면이 나온 것 같고 러셀이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해서기 때문이에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야 안돼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주진 않거든요. 철저하게 외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패스를. 네, 그러다 보니까 르브론의 좀 어떤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르브론이랑 뛰려면 잘하면 되네요. 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쵸. 네. 왔어 그러면 내가 주저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줄 아는 포지션이면 르브론이랑 뛰면 좋고. 네. 아니 약간 내가 해줘, 야 너가 해줘 이런 포지션에 있다면 듀란트랑 뛰는 게 낫고. 네,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르브론보다 잘하면 안 돼요. 네, 르브론보다 잘하면 안 됩니다. 르브론. 네. 듬직할 것 같긴 합니다. 듬직하죠. 네, 네. 네, 듬직할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건 그래도 딱 맞았네요. 같은 팀 동료라면. 이거 제가 추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거 3번. 네, 같은 팀 동료라면. 근데 이게 좀 슈퍼스타 입장에서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3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게 롤플레이어가 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슈퍼스타라 생각해봐요. 근데 저랑 르브론이랑 예를 들면 뭐 빅2, 아니 빅3 이런 체제인 거예요. 근데 파이널만 가는데 우승하면 다 파임을 르브론이 가져가. 네. 그러면 또 당연히 동료니까 뭐 빌러셀 무슨 파이널 MVP 이렇게 받을 때 르브론이 들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당연히 동료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좀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약간 얘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르브론이 다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는 좀 소신발언하자면 버블에서의 파이널 MVP는 갈매기가 받았어도 된다 생각해요. 갈매기가 안 받았었나요? 네, 버블 파이널 MVP는 르브론입니다. 르브론은 우승하면 다 자기가 파이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듯이 골든 스테이트 때도
어빙이 MVP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빙이 당연히 MVP를 받을 만한 꾸준한 활약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요소요소에 되게 팍팍팍 하는 걸 보여줘서 임팩트가 강했던 거지, 이걸 어빙이 파임을 받았어야 했다 했던 거는 좀 억까고. 근데 어빙도 어떻게 팀을 트레이드했죠? 자기가 1옵션을 하고 싶다고 나갔어요. 왜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니까. 근데 버블 때 우승 때도 갈매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컨퍼런스 파이널 때 덴버랑 했잖아요. 그때가 유일하게 덴버를 플레이오프에서 이겼을 때인데, 그 1차전을 레이커스가 이겼어요. 근데 2차전이었나 3차전이었나 되게 중요한 그 이제 기선제압에서 되게 중요한 그 승부가 있었는데, 막판에 지고 있다가 갈매기가 말도 안 되는 역전 3점 버저비터 넣으면서 이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덴버를 이겼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버블에서의 갈매기는 미쳤거든요. 그냥 그 꼭 파이널이 아니더라도 전 시리즈에서 갈매기는 잘했어요. 근데도 파임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르브론이 가져갔죠. 그런 걸 보면은 슈퍼스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파임을 뭔가 르브론이 약간 여론상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내가 슈퍼스타라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냥 듀란트랑 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만큼 르브론이 가져가는 그 전체적인 볼륨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파이가 많은 거죠. 네, 플레이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공격을 할 때 사실상 르브론이 롤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그쵸. 르브론은 어느 정도 그 포지션에, 그러니까 온볼 플레이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더 나도 공을 가지고 오래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튀고 싶다, 나도 뭐 MVP 받고 싶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르브론이랑 같이 하긴 조금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동료가 됐을 때 르브론보다 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측면에서도 있는 거예요. 르브론보다 잘하면 안 돼요. 이제 벌써 네 번째네요. 상대 팀으로 이것도 좀 네. 질문 괜찮네요. 상대 팀으로 만나면 더 까다로운 선수, 상대 팀으로 더 만나기 싫은 선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커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뭐 물론 듀란트랑은 같은 팀도 해보긴 했지만, 이게 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르브론이 더 무섭긴 했습니다. 예, 물론 파이널에서 전적이 더 골수가 앞서는 건 맞지만, 그냥 경기적으로 봤을 때 듀란트랑 해서 진 적은 거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커리가 듀란트를 만나서 그 상대 전적에 그거보다 그래도 르브론 때가 더, 왜냐면 그 르브론한테 그 위닝샷 맞고 진 기억들도 있고 막 그런 그림들이 르브론은 몇 개가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남은 게 뭐 그 파이널도 그렇고. 근데 듀란트 때문에 커리 팬들이 막 울었다 막 이런 느낌은 아직 없죠. 오히려 커리가 듀란트를 많이 울려서 듀란트가 왔죠. 그쵸? 예. 그건 분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더 만나기 싫은 선수는 당연히 르브론으로 뽑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뭐 커리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답은 르브론이 정배긴 한데,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1화 때 댓글에서도 얕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NBA 지식이 얕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막 깊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실제로 농구를 되게 동호회 농구를 딥하게 했던 사람이고, 어떤 이 흐름을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근데 르브론이 상대팀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엄청 무서운 느낌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전 르브론 팬이긴 한데, 그래서 팬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클러치가 되면 불안해요. 네, 전 르브론 팬인데 뭐 마이애미 때도 그렇고 클리블 때도 그렇고 뭐 레이커스 때도 그렇고 오히려 클러치가 되면 불안해요. 이게 또 어떻게 될까, 무슨 짓을 할까. 당연히 위닝샷도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이라이트만 보고 오셔가지고 르브론 위닝샷 넣은 적이 있는데 르브론 더블락 모르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은 딱 레이커스나 아니면 르브론이 거쳐갔던 팀들의 클러치 타임을 보면은 되게 불안해요. 사실상
그 클러치를 장식했던 게 다른 선수인 경우도 그쵸, 많죠. 네. 레이 앨런도 있고 네. 어빙도 있고. 근데 사실 듀란트는 해야 될 때 자기가 오히려 네, 더 나서서 그쵸. 하는 느낌이고 공 가져와 내가 할게. 오히려 왜 안 주냐고 삐지는 선수지. 그러니까 남한테 줘놓고서 왜 그걸 못 넣냐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르브론 팬의 입장에서 항상 이제 뭐 특히 파이널이죠. 파이널에서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클러치 상황이 되면. 왜냐하면 르브론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그 빈도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비는 난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특정 클러치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될 때는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확률은 솔직히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 코비 무슨 뭐 플레이오프에서 야투율 20몇 %였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알고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선수의 경향을 보자는 거예요. 성향. 그 선수의 성향을 보면 이 선수가 어떤 클러치 타임이 됐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서 해결을 하려는 스타일인지,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바꾸려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팀 동료를 살려준다는 명목하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묻어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듀란트가 훨씬 무섭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듀란트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 밀워키랑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중요한 7차전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 3점 라인 그 아주 이만큼 이거 죄송합니다. 손동작 죄송합니다. 손동작 이거 하면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BDR 킴인데. 이거는 BDR 킴인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손동작을 뭐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네. 더 조금 밟았어요. 진짜 조금 밟았어요. 진짜 뭐 네. 라인에서 한 이 정도를 이제 발이 살짝 걸쳤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역전하지 못했던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샷이었거든요. 그 경기는 그 샷뿐만 아니고 그때 아마 조코피 TV에서 나왔는데 조던이 다시 환생한 것 같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진짜 신들렸어요 그냥. 그 경기는 진짜 미쳤습니다. 저는 의외로 듀란트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약간 미친놈처럼 하는 플레이. 근데 솔직히 르브론은 그 디트로이트 침공 그때를 제외하고서 그렇게 미친놈 마냥 했던 시리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스탯을 보면 당연히 평균 득점 막 30점 넘어요. 예를 들어 마이애미 때 뭐 마이애미 트에 있을 때는 보스턴 진짜 기가 막히게 때려부셨거든요. 전반부에 되게 신들리는 것처럼 하다가 이상하게 그 후반부 가면 되게 약해져요. 자꾸 딴 사람을 찾게 되고 이런 플레이를 저는 팬으로서 되게 많이 봤어요. 팬의 입장에서 르브론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날 팀원들의 컨디션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패스를 받은 애가 제발 이걸 넣어줘라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느낌인지 이거 르브론 진짜 찐팬들은 알 거예요. 이제 응원하는 팀의 입장에 있어서 동등하게 딱 올라왔을 때는 듀란트가 더 무서울 거라 생각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진짜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르브론은 항상 그 슈터 한 명, 자기 거를 해결해줄 슈터 한 명 꼭 달고 뛰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르브론이랑 뛰면은 빅맨들도 많이 3점 라인으로 빠지죠. 왜냐면 내 돌파길 막히니까. 네. 그래서 빅맨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 당연히 스트레치 빅맨이 되게 추세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거의 노비츠키가 유일한 스트레치 빅맨의 정점? 이런 느낌이었는데 르브론을 만나게 되면은 그 4번 포지션에서 되게 다재다능했던 선수들이 다 빠져가지고 스페이싱 해주고 3점 던지고 뭐 이런 역할로 바뀌었어요. 스크린 걸어주고. 근데 그게 그 선수의 입장에서 우승 반지를 끼는 거는 좋을 수 있을 텐데 선수 커리어 그쵸.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나는 빅맨이 바로 러브가 또 생각이 나죠. 그쵸. 크리스 보시 아무래도 르브론이랑 같이 뛰는 빅맨들은 좀 그렇게 되는 운명을 좀 피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좀 외적인 얘기인데 갈매기가 그 뉴올에 있을 때보다 부상이 많아졌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자기 몸에 맞지 않게 어쨌든 증량을 뭐 벌크업이든 뭐 그 뉴올 때는 진짜 좀 더 호리호리하고 좀 더 유틸리티하게 플레이를 했었다면 그 레이커스 가서는 좀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 4번처럼 했던 게 4, 5번처럼 몸도 바뀌고 플레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상이 잦지 않나 하는 그냥 제 예상이 제 추측
네, 제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네. 유리 몸인데 네. 이제 거기서 포지션을 좀 더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아무래도 부상이 생겼을. 근데 갈매기는 근데 원래 다칠 운명인가요? 뭐 약간 그 쇼츠에서도 본인이 웃잖아요. 그거 알아요. 자기가 특히하다. 아니 본인 게임하면서 본인은 플레이하는데 거기서 다치더라고요. 자기가 웃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당연히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냥 아예 갈매기 자체가 그냥 너무 유리몸이다. 네. 아 이거 진짜 웃겨요. 네. 이거 진짜.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야. 네, 그렇죠. 게임에서도 부상을 당하는구나 이러고. 아, 2K 잘 만들었네요. 네, 현실 고증 잘했죠. 갓 게임입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아, 네. 최근에 NBA 입성도 했다가 네. 지금 어디 간지 모르는 네. 이제 브로니 얘기인데 내 아빠라면 네. 내 아빠가 르브론이면 좋을지 듀란트면 좋을지. 네. 네. 이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르브론이 좋습니다. 저도 르브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과연 듀란트 아들이었으면 NBA에 그 실력으로 올 수 있었을까? 네, 진짜 브로니의 실력으로.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났는데 듀란트가 아들을 뽑았어요. 같은 팀이 됐어요. 근데 못하면은 트위터 쓸 것 같아. 아 존나 못하네 이러면서 쟤 누가 뽑았냐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르브론은 되게 근데 또 그런 호미 문화라고 하잖아요. 나의 가족, 나의 이 나와바리한 표현이 좀 그런가? 아무튼 괜찮아요. 뭐 어때요? 나의 이런 이 바운더리. 울타리,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확실히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르브론인 것 같아요. 르브론 아빠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꼭 농구 선수가 뭐 된다, NBA 진출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건 그냥 단적인 예를 브로니로 딱 들은 건데 그냥 내가 딱 태어났어. 우리 아빠가 듀란트야. 우리 아빠가 르브론이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 네. 태어났는데 듀란트가 아빠다. 좀 느낌 없는데요. 그쵸. 네. 엥? 그런 느낌. 근데 약간 그쵸. 그게 다르잖아요, 사실. 그쵸. 그 퍼스널적인 그런 아우라가 와씨, 야 르브론 아들이래. 막 이런 느낌이야. 듀란트는 그런 위압감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르브론 대 듀란트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떠들어봤는데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이랑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네. 네, 진짜로 저희가 아는 선에서 많이 최대한 떠들어 볼 테니까. 릅듀 하니까 근데 제가 이게 릅듀 주제가 나오니까 솔직히 저번 화보다 많이 못 뜯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르브론이 좀 우세인 게 많거든요, 사실. 이게 뭐 커리어적으로나 뭐 아니면 현재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뭐 스탯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르브론이 앞서고 있으니까 너무 르브론이 우세인 게 많아서 조금 이제 커리는 완전 어떻게 보면 숙적 느낌이잖아요. 근데 르브론과 듀란트는 숙적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또 이제 듀란트가 또 오클라호마 있을 때 파이널에서 4대1로 완전 관광을 당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좀 르브론에 밀려가지고 스몰포드 2인자의 느낌이 너무 강했잖아요. 근데 커리는 약간 르브론과 시대를 함께한 라이벌 느낌이라 가지고 더 이렇게 뭔가 떠들 수가 있었는데 듀란트는 조금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 그리고 르브론은 약간 좀 담당인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삼국지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삼국지에 오나라에 주유라는 장소가 있는데 되게 총명하고 완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인재였어요. 근데 제갈량이라는 너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갈량한테 당하다 보니까 주유가 그 죽기 전에 그 대사를 해요. 왜 하늘은 나를 낳으시고 왜 또 제갈량을 낳으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나만 낳았으면 됐지 왜 또 저런 인재를 낳았냐 뭐 이런 말인데 르브론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늘은 나를 낳으시고 왜 레너드를 낳으시고 노비츠키를 낳으시고 커리를 낳으시고 막 이런 게 왜 요키치를 낳으시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도 좀 르펜 입장에서 아쉬운 게 많죠. 르브론은 아무래도
1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좀 너무 미끄러진 적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팬의 입장에서 아쉬웠다. 네. 미운 사람이 많죠. 네. 담당 일진. 지금 상태로는 요키치긴 하네요. 그렇죠. 요키치는 아예 못 이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곰발 바닥샷 봤나요? 그 0.3초인가 0.5초 남기고 봤어요. 그거 쇼츠. 그거를 들어가진 않아서 시도했다는 자체로도 요키치는 진짜 곰이야. 네. 어떻게 그렇게 곰이 아니고 여우 같은 곰이죠. 그렇죠. 여우 같은 곰. 그 요키치가 약간 노잼의 향기가 되게 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스타성이 좀 이렇게 실력에 비해서 떨어져서 그렇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다칠 것 같아요. 요키치는. 운동 능력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냥 약간 진짜 아재 농구 같이. 근데 또 몸이 애초에 태생부터 강해.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잘 안 당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 능력이 필요한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의외로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요키치 같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따져서 예를 들면 요즘에 제일 핫한 이제 앤트맨, 네. 앤트맨 같은 선수나 자모란트, 그쵸. 이런 운동 능력에 기반한 선수들은 팬 입장에서 막 불안불안해. 실제로 그 로즈도 그런 그쵸. 확 같죠. 그런 느낌이고 해서 운동력으로 기반한 농구를 하면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근데 요키치는 타 팀에서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이제 르브론이라면 쟤는 언제 안 다치냐? 네, 그쵸.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쟤는 왜 맨날 나와서 언제까지 저러냐? 나 은퇴할 때까지는 무조건 뛰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에런 고든 이런 애들이 다쳐요. 요키치는 안 다치고. 다음 주제를 요키치로 해봐야 되나? 요키치 비교군 있나요? 요키치 비교군. 솔직히. 엔비드 있네. 요키치 엔비드 있네. 이게 릅듀보다 훨씬 차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비비기가 좀 실내인 수준. 근데 한번 엔비드가 뺐지 않았었나요? 그 MVP를 한번 뺐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해줘 뭐 이런 거죠 그냥. 네, 이렇게 많은 주제를 던져주세요. 저희가 얕은 지식이라도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네. 너무 경건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주제. 댓글창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저도 얼마든지 이 친구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